결국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일본 제품을 들여올 때 받았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일본을 우리 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 카드를 내놨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는 겁니다. 민폐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해법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처리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거라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는 맞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더 깐깐히 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을 우리의 수출 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29개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빠지면 한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할 때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는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다 지역을 신설을 해서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식품과 관광,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입 식품의 검역을 더 깐깐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더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159개로 줄이고 앞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확정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건 아니었지만 매우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하는 등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도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반영이 보통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해마다 갱신돼 왔고 기한 만료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김 차장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달 2차례 일본의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했고 일본 측 고위 인사를 만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인사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일본 측은 모두 응하지 않은 겁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를 연결해서 우리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심수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가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우리는 7월 한 달간 일본에 특사를 보냈고요. 이틀 전에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일본이 바뀌지 않자 문 대통령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 안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3기구 검증을 받자는 우리의 제안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조치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 아닙니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정부가 더 일본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핵심 배경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이 숨통을 끊으려고 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를 가마우지 경제체제에 빗댔습니다.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게 목줄이 죄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고기를 사냥해도 어부 좋은 일만 시키는 이 가마우지 물새처럼 우리 경제도 그동안 소재 부품의 원산지인 일본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번이야말로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소재 부품 강국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김 차장은 말했습니다. 예. 자, 강대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채널은 계속 열어놔야지 될 것이고 또 외교적인 노력 계속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외교적인 어떤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보다는 관여가 맞다면서도 미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 양국에 모두 적지 않은 만큼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과 같은 이 크고 작은 대화 창구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화와 함께 외교적인 압박도 할 텐데요. 우선 외교부 조세영 차관은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항의를 했습니다. 또 국제 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오늘 강요회의가 열렸던 일본 총리 관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오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강요들은 가기를 마친 뒤 입이라도 맞춘 듯 하나같이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이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もともと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なんていうことは全く我々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し、ましてや何かに対する対抗措置といった種類のもので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네, 그러면서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이름을 대면서 수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언급까지도 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어필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여론전을 상당히 편 것 같습니다. 아소 경제부총리가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살인가스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하죠. 네, 불화수소는 살인가스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음진리교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이 대량으로 어디론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걸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을 한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일 뿐더러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오음진리교 사건까지 언급함으로써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거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저희가 또 앞서 뉴스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가 없다, 살인가스를 만들 때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팩트체크를 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제 결정을 내린 강요회의 자체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하죠. 네, 오늘 가기는 겨우 15분 만에 끝났고 그 뒤로 10분 뒤에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수출 당국자 간의 실무 회의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全く事実と違う説明を韓国側が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れが訂正が行われないと、経産省としては韓国側と会ってもですね、また違う話をされる危険性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네. 네, 당시 우리 당국자가 이 제재를 원상복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었는데 왜 그런 내용을 밝혔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이 리스트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00여 개에 이르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이 캐치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경산성의 한 간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규제 품목 확대의 첫걸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3, 제4의 추가 제재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예.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금부터 약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박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가기가 오늘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하는 절차는 오늘 모두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공포는 오는 7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주, 즉 21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다만 발효 전까지 3주 동안 변수가 생기면 개정안 발효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발효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국내법상 발효를 미룬 채 개정안을 철회하는 재개정안을 가기에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이 이제 입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전문가를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쉽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수출국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르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그룹에는 우리나라를 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6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한 단계 떨어져서 B그룹에 들어가는데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럼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A, B, C, D 저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군요. 자,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나 부품이 얼마나 늘게 되는 겁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질 경우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1,194개입니다. 이른바 전략물자 중에 덜 민감한 품목 857개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 국엔 그동안 수출 허가를 간단하게 처리해줬는데요. 여기서 빠지면 857개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물품도 캐치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은 지금 수출을 막는 게 아니다. 관리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도 별 문제 없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기업들로선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만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수출 허가 처리 기간도 일주일 내에서 90일로 바뀌고 내야 하는 서류도 2종에서 적게는 3종, 많게는 9종으로 늘어납니다. 예. 또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 수출기를 사실상 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일반 국가에도 특별 포괄 허가라는 걸 내주고 있는데요. 일정한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선 수출 심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허용해 주느냐, 또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로 돌리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예. 구체적인 조건은 이달 말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송기호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속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허가 품목이라도 수출 허가가 나는데 5일이 걸리고 신청 서류도 면제가 많이 되는데요. 일본을 여기서 빼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에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 허가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진 이후에 나올 구체적인 조치를 봐야 합니다. 예. 다만 일단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낙인을 찍은 만큼 우리도 그대로 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도쿄에서 화상 연결로 했는데 네. 자,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예,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으로 갈 때는 이제 3년 포괄 허가를 내주는데 예.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 수출자만이 한국에 대한 포괄 허가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 후방 공급선, 우리 기간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에 대한 어떤 옥죄는 그런 틀을 만든 점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를테면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직접 영향을 받을 품목 159개 품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몇 개가 이 포괄 허가도 허용되지 않은 개별 허가로 지정될 것인가? 예. 이달 말쯤 아마 그런 구체적인 지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사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달 말에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출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처럼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백색 국가에 하는 기준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독 더 우리에게 불리하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망을 해본다면요. 지금 현재의 고시 시행세칙들에서는 우리가 백색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제 개정을 할 텐데 예. 지금 이 조치가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는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내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이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 산업계가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일본도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무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이제 안보 조치라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면서 막상 일본 국민이나 또 일본 산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어떤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특히 이제 오늘 우리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지만 또 종래의 비백색 국가들에 비하면은 한 단계 올라간 B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물론 그 자체도 예. 잘못된 겁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예.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우리 정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고 또 정부의 힘을 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또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외교력을 또 많이 발휘를 해야지 되겠군요. 자,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네. 일본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보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인들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우리도 지금 피해를 입게 됐다.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는 잘못된 거다라는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조치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본 이제 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계를 대표하는 신문은 일본 정부의 그런 미디어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제 언제부터 다 수출 관리, 무역 관리로 다 바꿔서 예. 하고 있는데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만큼은 계속 수출 규제라고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게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주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이게 이 앞으로 남은 3주 안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허가가 나거나 예. 또는 포괄 허가로 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도쿄 신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들어있지도 않은 중국과 홍콩, 대만에 대해서는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포괄 허가제를 허용하면서 예. 우리는 개별 허가로 가고 있다. 이거 일본 국민, 일본 수출 기업이 납득하겠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오늘 일본이 이제 그 B급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사태가 강제동원 이 민사 판결에 이제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제 예. 개입한 데서 비롯됐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B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예. 중국, 홍콩보다는 그 체계에 비하면은 좀 더 나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 불화수소 문제에 대한 현재 허가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3주 내에 뭔가 좀 해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이 시행되는 앞으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그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또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